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성적인 스타일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사고에 좀 약한 스타일이겠구나. 나 스스로 문과머리라고 믿는 거. 뭔가 한계 짓는 거 있죠. 나는 원래 이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한계를 짓는 생각들이 우리가 뭔가를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문과머리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 한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문과, 이과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뭐 친구들이 봐도 그렇고 부모님이 보셔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봐도 그렇고 정말 빼박 문과인 거야. 저 스스로도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제가 언어를 좋아하고 잘하게 된 게 사실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 잘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 건지 좋아했기 때문에 잘하게 된 건지. 그런데 이게 좋게 말하면 너는 정말 언어에 강하다, 문과 머리다 이지만은, 이걸 반대로 말하면 넌 정말 이과 머리가 아니구나, 넌 숫자에 정말 약하구나, 뭔가 논리가 좀 부족한 느낌? 감성은 넘치는데 이성이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쉽사리 생각이 될 수 있겠죠. 무슨 공부 천재가 아닌 이상 너는 문과머리면서도 이과머리를 가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은 A가 아니면 B다,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도 A이기도 하지만 B이기도 하다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약하면서도 강하다, 나는 제가 싫으면서도 좋다. 저는 또 내향적이면서도 또 외향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라는 것이, 현상이라는 것이 딱 하나로만 정의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세상 모든 거는 다면적이니까. 뭐 그렇게 엄청난 문과머리였던 저는 문과머리라는 낙인이 아니지, 뭐 꼬리표 같은 걸 달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수능을 받고 아니나 다를까 언어 외국어만 엄청 잘 나왔어요. 수리는 뭐 그렇게 잘 나오지 못했어요. 3등급이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제 실력에 비해서 나쁘지 않게 나온 거예요. 진짜 말아먹은 거는 사탐이었어.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한 번도 그런 모의고사에서 나쁘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수능이 정말 최악으로 나왔어요. 전부 다 333, 제가 삼지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숙대를 갔죠. 그 수능 등급으로 만 봤을 때도 이제 131, 333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스스로 굉장히 컨빈스드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학을 되게 못하는 스타일이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성적인 스타일이고 감정적인 스타일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뭔가 논리적인 사고에 좀 약한 스타일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를 되게 프레이밍 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프레이밍은 심지어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벌어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수능 보고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정말로 쾅쾅 도장을 찍은 셈이죠. 나는 진짜 이과랑은 거리가 멀구나. 저는 단 한 번도 이제 스스로에게 이게 내가 진짜 못해서 못하는 게 맞나?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 그냥 우리나라의 수학, 그 수능 수학 스타일이 나랑 안 맞는 걸 수도 있었고, 내가 그런 한국의 이과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은 걸 수도 있었고, 문제를 딱 봤을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 훈련을 좀 여러 번 거치고 그래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구나를 깨우치게 되면서 잘 하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 저는 정말 일말의 의심 없이 나는 그런 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야, 이렇게 철떡같이 믿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몇 살까지 살았냐면 27살, 8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변화가 찾아왔죠. 제가 유럽으로 이사 오고 나서 이제 타밀피거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잖아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한테는 귀에 딱지가 벌써 앉았겠지만 제가 타밀피거 본사를 6년 동안 다녔어요. 타밀피거는 미국 브랜드니까 당연히 본사가 미국에 있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도 굉장히 커요.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레베뉴는 이제 규모 차원이 다르니까 미국 오피스에서 그 북미 쪽 시장을 다 담당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글로벌, 이게
아시겠죠? 전 세계에서 북미만 뺀 거니까. 그 글로벌 본사가 암스테르담에 있어요. 거기를 다니는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받았던 포지션이 머천다이징 코디네이터 자리였어요. 제가 맨 처음 조인했을 때는 이제 머천다이징에 더 가까운 일을 했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직무 성격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퍼레이션 쪽을 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타밀피거 본사에서 머천다이징에서 오퍼레이션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이 타밀피거 본사에서 일어나는 세일즈는 B2B 비즈니스예요.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본사에서 이제 각 나라별로 물건들을 파는 거야. 컬렉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독일에다 팔고 프랑스에 팔고 네덜란드에 팔고 스페인에 팔고 UK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각 나라에 판 이후에 이제 B2C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닿게 되는 건데 본사에서 이제 각 나라로 팔 때는 아직 컬렉션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어느 정도 모양은 잡히긴 했는데 좀 플렉시빌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은 잘 안 팔리는 것 같다. 프로덕티비티가 안 좋다. 그러면 요 스타일 캔슬하자. 이 스타일은 정말 잘 팔리는데 이거 인기가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뭐 옵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컬러를 좀 추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돼요. 정말 단순하게 얘기해서 오퍼레이션에서는 공유되는 시스템에다가 그 시즌의 컬렉션을 전부 다 넣고 그걸 매니징하는 게 일이에요.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하니까 당연히 정말 엑셀 세비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엑셀을 정말 잘 다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매뉴얼리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매뉴얼리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일의 속도는 빠르게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문과와는 정말 거리가 먼 얘기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매일 하루하루가 놀람의 연속이었어.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그 일들을 하면서 제가 되게 즐거웠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문과머리인 사람이 할 일은 아닌데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고 심지어 즐겁게까지 한 거야. 그게 이 오퍼레이션 팀에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서 오퍼레이션 팀 내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일을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이 데이터 다루는 보스몹 격인 머천다이징 플래너로 자리를 옮기게 됐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있던 이제 팀 사람들은 전부 다 백그라운드가 뭐 파이낸스라던가 맥킨지에서 온 분도 있었고 심지어 수학과 나온 사람도 있었어. 이전에 코딩 배우던 사람도 있었고 맞아. 다들 이 빅데이터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숫자에 대한 감각이 되게 뛰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팀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고 뭐 어떻게 몇 년 일을 잘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늦은 나이에 적성을 찾게 됐다는. 저는 결국 그렇게 엄청난 문과 머리도 아니었던 거죠. 이과 머리도 아니었지만 나는 그냥 둘 다였던 거야. 문과 머리 100%였고 이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는 완전 고자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탐이 그만둔 지 몇 년 지난 지금도 저는 엑셀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큰 데이터셋을 딱 모아다가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결론을 좀 도출해내는 거?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비즈니스 분석하는 거. 근데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가정 경제에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하는데도 비즈니스 분석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는 굉장한 강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모든 것들이 정말 우연하게 제가 탐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우연히 오퍼레이션 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나는 문과머리야. 나는 이과 관련된 거는 완전 젬병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다.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했을 때 내가 못할 건 없어. 물론 뭐 과학자들이라던가 나사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정말 천재들이 하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한계가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지능과 비범함을 타고나야겠죠.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사실 한계가 없다고 봐요, 전. 우리가 뭔가를 못한다. 내가 만약에 수리적인 사고를 못해. 뭐 우리 제품의 코스트 프라이스가 이 정도고 셀링 프라이스가 이 정도고 그러니까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수리적인 사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잘 못해. 내가 숫자가 약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진짜 그걸 못하고 거기에 재능이 없고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나 스스로를 거기에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야. 가장 큰 거는 저처럼 나 스스로 문과머리라고 믿는 거. 나 스스로 뭔가 한계 짓는 거 있죠. 나는 원래 이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한계를 짓는 생각들이 우리가 뭔가를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 스스로를 거기에 별로 노출시키지 않는 거.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잘 못하는 스타일이니까 너가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노출의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문과머리고 언어에 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랑은 거리가 멀고 플래닝이랑은 거리가 멀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잡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된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저한테는 이 경험이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생각해봐. 20대 후반까지 나는 이런 거는 완전 젬병이다, 진짜 못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굳건하게 믿고 그렇게 인생을 계속해서 꾸려왔는데, 결국 먹고 살게 된 거는 내가 약해서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그런 수리적 사고, 이과적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100% 요하는 그런 플래닝 일이었던 거잖아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좀 나 스스로를 한계 짓는 행동이라던가 생각에 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대신에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해봤나? 충분히 연습을 해봤나? 충분히 반복을 해봤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반복의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기 전까지는 내 능력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어요. 재능이 없어서 배울 수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뭔가에 되게 서툴어, 뭘 잘 못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충분히 반복을 했는가? 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 학생 때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듣잖아요.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이 말이 뭐냐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서 양치기를 하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이 결국 질을 이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quantity leads to quality over time.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뭘 수도 없이 반복하고 싶은가, 내가 뭘 수도 없이 반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못할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뭘 반복하고 싶은지를 아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잘하게 될, 내가 열정을 느낄 그런 영역이 되겠죠. 저는 이제 남은 맥주를 다 마시고 조금 쉬다가 이제 슬 자러 가려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